일부 소위 전문가들이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유형으로 약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든 주택 임대차든 상가 건물 또는 주택이 팔리면 매매되면 이 변경된 소유권자인 매수인, 양수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의무적으로 맺게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 내용으로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즉,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임차인은 바뀐 임대인하고 임대차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바뀐 임대인하고 임대차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바뀔 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소유권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이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과 관련해서 종종 회자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했고,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은 이 신임대인하고 임대차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유튜버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이 판례를 소개하면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설명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들의 계약 경과나 판결 시기 등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판결문의 문구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농심가였습니다. 호정개발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호정개발 이 임대인이 건물주가 땡땡땡 홍길동에게 상가 건물을 매도를 했고 팔았고, 그때 농심가는 이 전 임대인 호정개발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하고 보증금 반환해라 라고 청구를 했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소송에서 농심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받은 내용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판결 취지를 지금의 상가 임대차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일은 1998년 9월 2일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법이 아닌 민법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수없이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양도인의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이 판결 요지 내용을 보면 주택 임차인은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라는 결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데요. 판결문, 판결 요지
제2항을 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전제로 행등하였다고 그 범위 상당하고, 즉 임차인은 임대인들끼리 간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취지로 지금 말하고 있고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즉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문은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이 앞서서 이 원론적인 내용을 적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도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인용하기는 부적절할 것이고요. 참고로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승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은 신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됐을 때 신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본 거죠. 한편 최근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이 소위 전세 사기와 같이 이 매수인인 신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하고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이고요. 이 판결문에서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인의 무자력 위험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임대인인 이 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 정리해 보면 임대인이 바뀔 때 이 임차인은 첫 번째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닐 때, 두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했을 때, 세 번째 소위 전세 사기와 같이 임대인이 관련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을 때 등 이 특별한 경우에 임차인은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